그렇게 해서 임대차 계약을 이제 마무리했어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 이후에 준수해야 되는 몇 가지 이제 또 공적 의무가 있습니다. 세 가지만 제가 기재를 했는데 요거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설명하고 이제 쉬도록 할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의무입니다. 그리고 의무 임대 기간 준수 의무, 세 번째 임대차 계약 유지 의무입니다. 먼저 임대료 증액 제한 볼까요? 핵심 내용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임대료 한번 증액하고 나서 1년 내 재증액하지 마라. 그리고 임대료 증액할 때 종전 계약 금액 대비 5% 범위 내에서만 임대료를 인상해라 라는 겁니다. 이거는 임차인의 권리하고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겠네요. 그래서 과태료 자체가 굉장히 셉니다. 최소 500에서 3천만 원까지 있어요. 그만큼 이제 임차인들한테 밀접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과태료 자체가 이제 크다. 그런데 이 임대료 증액 제한이 최근에 더 이슈가 된 건 뭐냐면 이 임대료 증액 제한에 대한 과태료는 그냥 민특법상의 공적 의무에 대한 과태료에 불과했어요. 즉 세제 혜택을 적용받는 데 있어서 이 5% 증액 제한을 준수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동안 중요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임차인에 대한 주거 안정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면서 이 임대료 증액 제한이 이제 세법에 이제 들어왔죠. 그래서 2019년 2월 10일 이후에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분부터는 5% 증액 제한을 준수해야 세제 혜택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이 이전까지 따지지는 않겠는데 이때 이후부터는 무조건 5% 준수해라. 그렇지 않으면 세제 혜택 안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임대료 증액 후 1년 이내 재증액 청구 불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10개월을 임대를 했다가 11개월째에 B라는 새로운 임차가 들어옵니다. 그때 이 임대료를 예를 들어서 보증금을 5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5천에서 5% 올려가지고 11개월째 이제 B 임차인 들어왔는데 올릴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못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10개월 살고 공실이 있다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왔는데 이때부터 공실기간을 포함하면 1년이 경과합니다. 이때 올릴 수 있습니까? 라는 문제예요. 올릴 수 있다. 이때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공실기간 포함해가지고 1년이 넘으면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단기로 계속 났어. 방에 안 나가가지고. A 임차인은 8개월 살고 B 임차인은 6개월 살고 공실은 없고 그냥 쭉쭉 나갔다 해요. 그리고 C 임차인이 이제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당연히 A 임차인 다음에 B 임차인이 들어왔었을 때 이 기간이 1년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5% 못 올리겠죠. 근데 C 임차인이 들어왔어. 전 임차인만 보면은 1년이 안 돼서 못 올리겠죠. 그럼 계속 못 올리겠네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해요? 단기 임대 기간을 합해서 1년이 경과됐다고 하면, 즉 앞에 요거랑 요거 합하면 1년이 경과됐네요. 그러면 이 C 임차인의 보증 임대료는 5%를 올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임대료를 그럼 언제부터 올릴 수 있습니까? 라는 문제예요. 민간임대주택법에서 임대료 증액 제한은 최초 임대료까지는 주택임대사 마음대로 올리래요. 그 최초 임대료 이후에 그때부터 5%만 올리라고 합니다. 그럼 최초 임대료의 개념이 중요하겠네요. 그 최초 임대료가 언제였냐면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이후에 도래되는 첫 번째 임대차 계약, 얘가 이제 최초 임대료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바뀌죠. 언제? 2019년 10월 24일 날 이제 바뀝니다. 민특법이 개정돼가지고. 그래서 이때 어떻게 바뀌냐면, 이때 이후에 내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그때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 있다. 얘가 최초 임대료래요. 만약 이때 공실 상태에서 내가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다. 그러면은 뭐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이거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이후에 임대차 계약일이겠죠. 한번 사례를 한번 갖고 볼게요. 분양을 받아가지고 3억의 임대차 계약을 놨습니다. 그리고 내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어요. 그게 아까 민특법이 개정되기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최초 임대료가 언제죠?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도래되는 첫 번째 임대차. 이해네. 그러면 아까 전세 3억에 줬는데 내가 5억으로 놔도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죠. 최초 임대료니까. 이 다음부터 얘를 기준으로 해서 5% 올리면 됩니다. 근데 내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2020년 3월, 즉 민특법이 개정된 이후에 등록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등록 당시에 임대차 계약이 이미 체결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얘 최초 임대료는 어떻게? 얘가 되는 게 아니고 얘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만약 임대차 계약이 없어가지고 공실이었다. 당연히 그럼 얘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얘가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 있는 상태에서 등록을 했고 그 등록일이 2019년 10월 24일 이후기 때문에 이 기존 임대료가 최초 임대료가 돼가지고 얘부터 이제 5%를 올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요 분들 아마 대부분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될 건데 아까 분명 19년 10월 24일 이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람들의 최초 임대료는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이후에 첫 번째 도래하는 임대차 계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시행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이제 개정이 되죠. 그러면서 계약갱신 청구권이 도입이 됩니다. 내용은 뭐냐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후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대요. 그렇게 임차인이 나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하겠어 라고 하면은 임대인은 직접 들어가서 살지 않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딱 한 번 쓸 수 있거든요. 그럼 임대인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직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해서 5%밖에 증액 청구를 못합니다. 근데 이렇게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이제 민특법하고의 이제 최초 임대료하고 이제 서로 괴리가 발생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볼게요. 이때 전세 3억으로 썼는데 임대주택 등록을 2019년 8월 20일, 즉 아까 2019년 10월 23일 이전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최초 임대료는 언제요? 얘가 2년 후에 계약 갱신되는 요때겠네요. 요때는 나는 3억이지만 5억으로 올려도 돼요, 안 돼요? 가능했죠? 근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이제 2020년 7월 30일 날 시행이 됩니다. 근데 임차인이 저 2년 더 살래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할 때는 이후에 갱신되는 임대료는 몇 프로? 5%밖에 못 올리래요. 그럼 나는 민특법상 주택임대사업자인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습니까? 만약 민간임대주택법을 적용받는다고 하면 최초 임대료에 해당해서 5% 초과해서 증액이 가능한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다 하면은 종전 임대차 계약 대비해서 5%밖에 못 올린다는 또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논란이 많았었죠. 근데 법제처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했죠? 2019년 10월 24일 이후에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가 최초의 임대료가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증액 제한이 적용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못 올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론은 뭐죠?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고 우리는 민특법 대상이지만 적용받고 5% 이제 못 올리는 거고 다행히도 고맙게도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나는 민간임대주택법을 이제 따라가는 거니까 5%를 초과해서 증액 제한을 이제 할 수 있다라는 이렇게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그 최초 임대료 대상자, 특히 2019년 10월 23일 이전에 이제 임대사업 등록한 사람들은 한번 이제 임차인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에 따라서 내가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지 그 여부가 좀 달라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또 많이 물어보는 게 1년 단위로 왜냐면 2년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통 2년으로 하다 보니까 5%를 올릴 수 있는 텀이 2년에 한 번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써가지고 1년씩 계약하면은 그래도 조금이나마 더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해서 1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지 많이 질문을 하세요. 민간임대주택법에서는 임대차 계약 기간에 대해서 별도 언급은 없어요. 뭐라고만 돼 있냐면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 하지도 못한다. 이렇게만 그냥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임대료 증액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근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단서 조항에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한이 유효함을 추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뭐예요? 임차인이 1년 단위 임대차 계약을 요구한 경우에는 인정되지만 임대인이 1년 단위로 우리 계약합시다. 그거는 인정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임차인이 요구한 경우에는 인정이 되기 때문에 증액 계약 가능할 수 있지만 임대사업자가 요구한 거는 임대사업자가 요구하는지 임차인이 요구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평소에는 모르죠. 근데 괜히 임차인이 혹여나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원칙은 이렇게 안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던 게 이거죠. 이 사람이 2년의 임대 기간을 마쳤습니다. 근데 나가려고 했더니 집이 안 구해가지고 6개월만 더 살겠대. 그래서 보통 임대차 계약 안 쓰잖아요. 그래서 묵시적 갱신이 됐어요. 6개월 후에 임차인이 이제 퇴거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때 이제 임대차 계약을 쓰겠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묵시적 갱신이라는 것은 새로운 임대차 계약으로 보는 게 맞겠죠. 그러면 이걸 새로운 임대차 계약으로 본다 하면은 6개월 이후 있다가 새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1년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그러면 이때 이 사람 임대차 계약 금액 대비 5% 올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그 문제예요, 그 문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견이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묵시적 갱신은 기존 임대차 조건을 그대로 승계하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으로 보므로 1년 이내 임차인이 퇴거하면 종전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년 이내 재계약한 것에 해당하여 5% 증액 제한 불가하다라는 이제 갑설하고, 아니다. 저거는 형식상 묵시적 갱신이고 기존 계약의 일시적 연장에 해당하는 걸로 봐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요 기간이 아니고 여태까지 그냥 하나의 그 임대차 계약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5%를 증액 가능하다라는 이제 의설이 있습니다. 근데 좀 안정적으로 나중에 다툼을 이렇게 잠재우기 위해서는 묵시적 갱신이 된 이후에 단기 임대 시에도 그냥 올려가지고 설령 내가 임대료를 받지 않더라도 계약서를 써놓는 게 조금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임대료 증액 제한과 관련된 내용이고, 이번에는 의무임대 기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은 법에서 정한 의무임대 기간까지 이제 내가 그 기간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기간이 개인마다 다 달라요. 왜 그러냐면 언제 임대 등록을 했고 어떤 유형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지에 따라서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4년이 될 수도 있고 8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의무임대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은 한 채당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유일한 예외가 아까 포괄 양도 양수하고 양도 허가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자진 말소에 해당된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임대 기간은 현재 시점이 아닌 임대 등록 시점의 의무임대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 등록했는지를 정확히 아셔야겠죠. 그건 어디서 확인할 수 있죠?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012년에 10월 1일 날 매입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습니다. 이때는 요 기간이겠네요. 그럼 나의 의무임대 기간은 5년. 이렇게 파악하면 되는 거고, 2016년도에 준공공에 등록했습니다. 요때네요. 그러면 여기네요. 그럼 나는 10년 준공공이 아니고 8년의 의무임대 기간을 충족하면 된다. 그러니까 본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보시고 내가 몇 년짜리인지, 특히 아파트나 단기로 등록한 거는 나는 언제 자동 말소가 되는지를 명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야 양도 플랜을 이제 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무임대 기간 개시점하고 이제 언제 만료되는지는 항상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4년, 8년, 10년 요게 이제 픽스가 됐는데 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날을 끊느냐, 스타트점이 언제입니까? 이제 그게 중요하겠네요. 민간임대주택법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겠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지자체의 임대사업자 등록이라고 실제 임대 개시일 중에 늦은 날. 이거는 이제 민특법상 의무임대 기간. 근데 특이하게도 세제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의무임대 기간은 별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세 세제혜택, 특히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는 세무서의 사업자 등록도 이제 개연되잖아요. 그러니까 셋 중에 늦은 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특법의 의무임대 기한을 의미하는지 항상 세법상 세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의무임대 기한을
얘기를 하는지에 따라서 서로 얘기가 기산점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걸 준수하지 않으면 이제 3천만 원의 과태료가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가끔씩 보시면은 내가 예전에 매입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어요. 아니면 단기로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장기로 전환하면 좋다고 해가지고 바꾼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그러면 의무임대기간이 어떻게 계산됩니까? 라는 건데, 이것도 언제 바꿨는지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요. 내가 2017년 9월 18일 이전에 이때 바꿨다 라고 하면은 임대한 기간의 50%, 5년을 한도로 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바꾸고 나서 내가 최대 5년까지 이제 받으니까 그 바꾼 날로부터 3년만 더 가면은 나는 장기 임대주택 8년 채울 수 있다라는 분들이, 해당되는 분들이 아마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이때 이후부터는 이 전환 인정되는 임대 기간이 이제 달리 개정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의무임대기간 경과 전에 바꿨다. 그러면 경과되기 전에 기산된 임대기간을 그대로 흡수를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4년으로 등록을 했어요. 3년째 바꿨습니다. 그럼 3년을 그대로 가가지고 나는 8년으로 전환했다고 하면은 앞으로 5년만 더 하면 돼요. 근데 내가 4년짜리로 등록했는데 예전에는 자동 말소가 아니었기 때문에 5년 채우고 전환을 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5년 했기 때문에 3년을 더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의무 임대 기간까지만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5년 했다 할지라도 단기의 의무 임대 기간이 4년이었기 때문에 나는 이때 전환 후에 4년을 더 해야 8년을 충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언제 등록했느냐에 따라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고, 아까 민간임대주택법의 의무임대 기산일 둘 중에 늦은 날부터 이렇게 한다는 거하고, 요걸로 한번 볼까요?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 등록을 2005년도 7월 달에 했다고 합시다. 이때 단기로 등록을 했어요. 4년짜리. 그리고 실제 임대 개시는 2015년도 1월 1일 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임대 중인 물건을 조금 있다가 이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거죠. 그럼 둘 중에 늦은 날이기 때문에 의무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기산된다고요? 요날, 늦은 날. 맞죠? 이날로부터 이제 4년을 가야 돼요. 맞죠? 근데 얘가 장기로 변환을 했어. 언제? 첫 번째 케이스는 2009년도 1월 1일입니다. 그러면은 2015년도 7월 1일에서 4년을 가야 되는데 4년 되기 전에 바꿨네요. 맞죠? 그러면은 기산일은 어떻게 되죠? 요날. 그래야 쭉 이어지잖아요. 근데 2020년도 1월 1일 날 이제 장기로 변경했다라고 하면은 2015년 7월 1일부터 이제 4년이 2019년 7월 1일 날 다 채워졌겠네요. 4년 반 하고 이제 장기 임대주택으로 바꿨습니다. 그랬을 때는 4년 반을 인정받는 게 아니고 이때 의무 임대 기간 몇 년? 4년. 그러면 요 바꾼 날부터 4년을 역산해 가면은 요 날짜가 나오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의 의무 임대 기간, 특히 전환된 분들은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의무 임대 기간과 관련된 내용. 이번에는 임대차 계약 유지 의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임차인한테 굉장히 좋은 혜택이죠.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는 법소정 임대차 계약 해제, 해지, 재계약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함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 재계약을 할 수 없다. 즉, 임차인은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그 주택에 쭉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너무 얄밉지만 내가 함부로 내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내보내려면 임차인이 이 사유에 해당해야 돼. 근데 거의 해당하기는 힘들 거예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받은 경우 유일하게 쓸 수 있는 게 요거지 않을까 생각돼요. 월 임대를 3개월 이상 연속해서 연체한 경우. 근데 2개월 주고 2개월 연체하고 또 주고 이렇게 하면 내보낼 수도 없어요. 요거는 본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 고의 파손 또 멸실한 경우. 그러니까 요거는 뭐 임차인들이 거의 뭐 해당되는 일은 거의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임차인들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때까지 5%씩만 연장해가지고 계속 살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들이 사회에 공헌한 바가 커요. 최근에 주택 전세값이 엄청 올랐죠. 월세도 오르고. 다른 것들은 2, 3억 이상씩도 많이 뛰었거든요. 근데 주택임대사업자로 예전에 등록한 분들 5% 준수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세 따져보면 굉장히 큽니다. 그 괴리감이. 그러니까 공적 의무를 준수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그대로 줬어야죠. 근데 이걸 바꾸니까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좀 그런 면에서 조금 안타까워요. 아무튼 요거를 함부로 해지 및 재계약을 거절한 경우에 이것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있다.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 과태료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근데 다른 것들은 지금 과태료가 문제되고 있는 것들은 거의 없고, 등기자료에서 확인되는 거, 즉 요 경우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의무임대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이거는 이제 등기자료에서 확인하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과태료가 부과됐었을 때 어떻게 과태료가 부과됩니까? 라는 거예요. 위반 행위의 횟수, 즉 우리가 쭉 지금 공적 의무를 보면은 1차 때 얼마, 2차 때 얼마, 3차 때 얼마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횟수가 뭐 1차가 언젠지, 그 스타트점이 언젠지가 이제 중요하겠네요.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최근 1년과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받았다. 그럼 지금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나는 1차예요, 1차. 내가 위반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받은 경우가 없잖아요. 위반 횟수는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한 날과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 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유일하게 임대주택 당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임대주택을 의무임대기간에 양도한 경우. 그리고 두 개가 같이 경합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임대차 계약 신고도 안 하고 표준 임대차 계약서도 첨부를 안 했어요. 그럼 두 개가 경합되죠? 두 개 다 적용받습니까? 그렇지 않고 위반 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부과 금액이 많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나만 이렇게 적용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찌됐든 과태료가 부과됐어. 깎아줄 수 있습니까? 깎아주는 사유가 여기 기재되어 있어요. 이 중에서 이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위반 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 행위가 위반 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또 위반 행위가 사업 여건 악화 및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위반 행위의 횟수, 정도, 위반 행위의 동기 등을 고려해서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때는 50% 범위 내에서 깎아줄 수 있대요. 근데 누가 깎아줘요? 누가 결정해요, 이거를? 지자체에서. 지자체.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돼요, 가서. 그럼 50%까지, 실제 50%까지 이렇게 깎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예를 들어서 의무임대기간 충족 안 넣고 팔았어요. 3천만 원의 과태료죠, 한 채당. 3천만 원인데 정말 담당자가 친절하게도 50% 깎아줬어. 그럼 1,500만 원만 내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한 번 더 경감받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거예요. 과태료가 이제 부가권자가 그러면 50% 깎아서 이제 1,500만 원짜리 고지할 겁니다. 그 위반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이제 딱지가 이렇게 통지서가 옵니다. 근데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가 돼요. 우리 교통 그 딱지 이렇게 오면 똑같아요. 그래서 만약 이 기간 안에 아무런 의견 제출 없이 자진 납부했잖아요. 그럼 몇 프로가 감면되면 20%가 감면됩니다. 교통딱지 많이 내보셨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기능이에요. 그러면은 과태료 경감받을 사유가 궁극적으로 두 개네. 첫 번째는 부가권자의 사실 판단에 따른 경감으로 50% 내에서 받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자진 납부자에 대한 경감. 요거는 내가 아무 의견 없이 내기만 하면 적용받는 거예요. 이건 뭐 사실 판단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최대 하면은 60%까지 이렇게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아까 3천만 원의 과태료가 1,500만 원이고, 그 1,500을 의견 제출 없이 그냥 자진 납부했다 그러면 1,500만 원에 20%가 깎이니까 또 300만 원이 깎이는 거죠. 그럼 최대 3천만 원에 대해서 내가 내는 금액은 1,200이니까 60%를
경감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대신에 중요한 거는 이 부가권자의 사실 판단에 따른 경감은 요거는 사실 판단자가 인정해줘야 적용받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 하나도 경감을 못 해주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얘는 어떤 특별한 요식행위 같은 게 없습니다. 그냥 납부만 하면 무조건 이제 경감받을 수 있다. 그럼 3천만 원짜리인데 그냥 뭐 하나도 안 깎아준대요. 3천만 원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요건 적용받을 수 있겠죠. 3천만 원에 20%. 예, 그건 적용받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과태료가 이렇게 뭐 옛날 거, 과거 거까지 이렇게 부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척기간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과태료를 지금 부과합니다. 2022년 뭐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이렇게 부과한다. 그러면은 소급해서 5년 거까지밖에 과태료 부과가 안 됩니다. 그럼 예전에 잘못한 것들은 어떻게 되죠? 부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예전 것들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처음에 이제 민특법에 대한 이제 각종 과태료도 강화되고 하고 사후 관리를 통해 가지고 이제 과태료 부과하겠다라고 하는데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론도 많이 끌 거고 민원도 많이 발생할 거고, 그리고 이게 부가권자마다 이제 재량이 틀려 가지고 지자체가 이제 부가권자잖아요. 그러면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 다 이렇게 공평하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또 일도 지자체 공무원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아마 한다고는 했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판단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근데 명확한 거, 아까 의무임대 기간 내에 양도한 거, 그런 것들은 충분히 이제 부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파트 3에서는 저희가 본 게 이제 공적 의무 중에서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에 준수해야 되는 공적 의무.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가 임대료 증액 제한. 5%밖에 못 올린다. 1년 내에서는 못 올린다. 두 번째가 의무임대기간 준수. 이때 이제 민특법상의 의무임대기간은 세무서의 사업자 등록 날짜에 관계없이 지자체에 등록한 날하고 실제 임대 개시일 중에서 늦은 날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특히 단기에서 아니면 옛날에 매입 임대주택을 장기로 이렇게 전환하거나 준공공으로 전환했을 때 언제 전환했는지에 따라서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임대 기간이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과태료도 두 가지 경감 사유가 있다라는 거고,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부가권자의 재량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최소한 어쩔 수 없이 몰랐다 뭐 그렇게 해야겠죠. 그리고 5년이 경과된 과태료는 부과되기 힘들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고, 잠깐 10분 쉬었다가 이제 세제 혜택